2026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심장부가 마비되었다. 수많은 K-팝 스타들이 밟았던 이 화려한 무대에서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파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바로 한국의 전통 정서를 깊숙이 응축한 K-트롯이 그 주인공이며 그 중심에는 독보적인 보컬리스트 송가인이 서 있다. 그녀의 단독 콘서트 아사달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 세계 SNS와 유튜브는 감탄과 경악의 리액션 영상으로 뒤덮였고 예매 서버는 트래픽 과부하로 일시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놀라운 현상은 K-팝이 구축한 글로벌 한류의 성벽을 트로트라는 전통 장르가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폭발적인 흐름이 그녀 자신이 2024년 한방송 출연 당시 던졌던 당시에는 순수한 바람으로 지부되었던 짧은 발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트로트 세계화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이 어떻게 LA에서 거대한 현실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전말을 파헤친다. 송가인이 주도한 K-트롯의 글로벌 시장 개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걸쳐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는 수십 년간 K-팝이 구축해온 한류 공식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2020년대 중반까지의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콘텐츠의 표준은 철저하게 K-팝 아이돌로 정의되었다. 이 흐름은 고도로 정제된 비주얼, 완벽하게 통일된 군무 퍼포먼스, 그리고 주력 소비층인 젊은 세대에 최적화된 하이틴 콘셉트를 기반으로 했다. 이러한 K-팝의 성공 방정식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을 형성했으나 트로트는 그 성공의 궤도 바깥에 머물렀다. 트로트는 한국의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가 즐기는 향수 어린 음악이라는 국내 정서에 지극히 한정된 지역적 장르이자 한류 확산의 논리와는 정반대에 위치하는 청각 집중형 장르라는 이중의 장벽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송가인은 이러한 견고한 통념을 아사달 콘서트 발표와 동시에 단숨에 부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곧 장르의 한계를 돌파하는 충격파 그 자체였다. 이대약진의 기저에는 그녀가 이미 2024년 YTN 문화 인사이드 프로그램에서 남긴 가사를 전혀 모르는데도 울음을 터뜨리는 외국분들이 많다. 감정은 언어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 같다는 발언이 있다. 당시 이 말은 다소 낭만적이거나 순수한 바람으로 지부되었지만 이는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감정적 보편성이라는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본 통찰이자 장르의 본질을 꿰뚫어본 예언적 선언이었다. 송가인 본인이 트로트 세계화의 성공 요인인 감정의 직접성을 누구보다 먼저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2년 만에 이 발언은 압도적인 현실로 증명되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대륙에서 아사달의 음악에 대한 리액션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 이는 기존 K-팝이 5년에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했던 팬덤의 규모와 활성화 속도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기현상이었다. 이는 트로트의 잠재력이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의 모든 예측 모델을 뛰어넘는 미지의 영역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한류의 다음 장이 반드시 댄스 음악과 아이돌 그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K-트롯은 시각적 자극과 복잡한 내러티브에 피로감을 느꼈던 글로벌 청중에게 주류 K-팝이 채우지 못했던 정서적 깊이와 진솔한 감동이라는 새로운 정서적 대안으로 급부상하며 엔터테인먼트 무대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 충격적인 장르적 전환은 문화 콘텐츠의 보편성이 국적이나 형식이라는 겉모습에 갇히지 않고 오직 감정적 울림이라는 본질에 의해서만 결정됨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현상이 던진 두 번째이자 가장 심층적인 충격은 송가인의 음악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고전적인 문화 확산의 장애물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다. 기존 K-팝은 그들의 성공적인 글로벌화 과정에서 언어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취했다. 이는 주로 고도로 정교한 시각적 퍼포먼스, 스토리텔링이 담긴 뮤직비디오,
그리고 글로벌 대중이 친숙한 영어나 스페인어 가사를 곡의 핵심 후렴구에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코드 스위칭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K-팝은 시각을 통한 이해를 통해 언어의 부족분을 메웠다. 그러나 송가인의 K-트롯은 이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렸다. 그녀가 주로 부르는 엄마 아리랑, 한만 대동강, 혹은 비 내리는 호남선과 같은 곡들은 한국인의 한과 정이라는 가장 심오하고 고유하며 번역 불가능해 보이는 정서를 담고 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응축된 그리움과 좌절의 에너지이며 정은 피할 수 없는 연결감과 연민을 뜻한다. 놀랍게도 해외 청중들은 이러한 복잡하고 고유한 한국어 가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적 폭발을 경험했다. 미주 지역 팬덤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가사를 모르는데도 눈물이 났다거나 이 음악은 번역이 필요 없는 인류 공통의 비가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K-트롯 특유의 감정의 연금술 덕분이다. 런던 대학교의 음향심리학자 앨리스 첸 박사는 이 현상을 음향적 공감으로 명명하며 송가인의 창법을 분석했다. 그녀의 보컬은 단순히 음표를 따라 부르는 것을 넘어 깊은 떨림과 미묘한 호흡 조절을 통해 끊어지는 숨결을 의도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트로트의 특징적인 멜로디 라인, 즉 서양의 장조 단조 구조와는 사뭇 다른 동양적인 오음계 기반의 구슬픈 흐름은 청자의 뇌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영업을 우회하여 감정을 처리하는 영업에 직접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첸 박사는 송가인의 목소리는 언어적 의미보다 먼저 보편적인 슬픔, 그리움, 그리고 사랑의 상실감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의 핵을 건드리는 파동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결국 K-트롯의 글로벌 확산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울었느냐의 승리였다. 기존 K-팝이 지적 해석과 시각적 매력을 통해 팬들을 설득했다면 K-트롯은 즉각적인 공감과 청각적 진정성을 통해 팬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갔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궁극적인 경쟁력이 화려한 기술이나 자본력이 아닌 국경을 초월하는 진정성 있는 감정 전달력에 있음을 세계적으로 증명한 사건이다. 이로써 송가인은 단순한 보컬리스트를 넘어 인간의 감정을 언어 없이 연결하는 글로벌 정서의 전달자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송가인 아사달 콘서트의 열기는 단순히 현장의 환호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수치적으로 증명되는 디지털 쓰나미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가시적인 충격을 준다. 이 폭발적인 디지털 반응은 K-트롯이 한류의 틈새 시장을 넘어 주류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흥행 지표였다. 콘서트 발표 직후 유튜브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천 개의 외국인 리액션 영상이 쏟아져 나오며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럴 효과를 일으켰다.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분석 기관인 버즈 트래커의 2026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송가인 관련 콘텐츠의 48시간 내 평균 조회수 증가는 기존 K-팝 대형 그룹의 신곡 발매 당시 수치를 상회하는 2.1M을 기록했다. 이는 K-트롯 팬덤의 활성화 속도가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이 리액션 영상의 내용이다. 기존 K-팝 리액션 콘텐츠가 주로 퍼포먼스의 충격이나 비주얼에 대한 감탄을 중심으로 했다면 송가인 리액션은 음성적 분석과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많은 리액터들이 송가인의 한만 대동강을 들으며 가사를 모르는데도 눈물이 났다는 고백을 영상에 담았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디지털 미러링 효과를 일으켰다. 즉, 한 리액터의 눈물을 본 시청자가 자신도 모르게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바이럴이 확산고리를 형성한 것이다. 심지어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비아시아권 국가에서도 고유의 언어로 번역된 감정 분석 영상이 대거 등장했는데, 이는 K-트롯의 보편성이 지리적, 언어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폭발적인 디지털 관심은 구체적인 상업적 수치로 이어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발생한 서버 지연 사태이다. LA, 뉴욕, 시드니 등 3개 대도시의 티켓팅 시스템은 전 세계 팬들의 동시 접속 폭주로 인해 15분 이상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일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글로벌 박스오피스 리뷰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서버 부하는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조직화된 대형 팝스타,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나 BTS와 같은 최고 인기의 K-팝 그룹에게서나 관찰되던 흥행 보증 수표였다고 평가했다. GBR은 또한 송가인 콘서트 티켓팅에 참여한 비한국계 계정 비율이 72%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장르가 이제 단순한 호기심 단계를 넘어 충성도 높은 글로벌 주류 팬덤을 구축했음을 숫자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트롯 팬덤이 보여준 지적인 참여의 수준이다. 기존 K-팝 팬덤의 활동이 앨범 구매, 스트리밍 전공, 멤버별 콘텐츠 분석에 집중되었다면 K-트롯 팬들은 송가인의 창법과 음악적 뿌리를 학문적 수준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팬들은 그녀의 발성 기술을 단순한 트로트 창법이 아닌 한국의 전통 국악, 특히 동편제 판소리의 깊은 울림과 연결지어 연구했다. 유튜브 댓글과 레딧 포럼 등에는 송가인의 저음은 판소리의 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거나 목소리 자체가 악기라는 극찬과 함께 그녀의 떨림 패턴이 한국 전통 음악의 농현과 유사하다는 깊이 있는 분석 글들이 쏟아졌다. 컬럼비아 대학의 문화일 유학자 리처드 힐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 이는 팬덤이 단순히 소비를 넘어 콘텐츠의 원형과 역사에 대한 탐구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K-트롯 팬덤은 기존 한류 팬덤보다 더 깊이 있고 장르의 근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지성파 팬덤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디지털 반응과 구체적인 팬덤 데이터, 그리고 쥐적인 참여는 K-트롯이 한류의 메인 스트림으로 진입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었다. 네 번째 충격은 송가인 팀이 콘서트 장소와 연출에서 보여준 치밀하고 전략적인 문화적 실험이다. 이 실험은 K-트롯을 단순한 향수 어린 음악이 아닌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현대 예술 콘텐츠로 재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 K-푸드, 그리고 K-팝이 미국 본토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류의 교차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송가인의 아사달 콘서트가 이 상징적인 도시에서 첫 장을 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흥행 이상의 전략적 의지를 내포한다. 기존 K-팝이 LA를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현지화 전략을 펼쳤다면 K-트롯은 LA를 문화적 전환점으로 활용했다. 즉,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K-컬처의 토대 위에서 다음 챕터를 열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트로트의 지역성을 숨기거나 희석하지 않고 오히려 한류가 구축한 글로벌 인프라와 공신력을 발판 삼아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세계의 심장부에 심겠다는 치밀한 기획이었다. 뉴욕타임즈의 문화 비평가 마이클 젠킨스는 K-팝이 매끄러운 상품성으로 LA를 정복했다면 송가인은 날것의 진정성으로 그 성공의 다음 페이지를 썼다고 평하며 LA 공연이 K-트롯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대한 문화적 공증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복 의상과 전통적 정서가 깊이 배어있는 대표곡들의 재해석은 단순한 복고나 이국적인 볼거리를 넘어섰다. 기획팀은 한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명장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전통적인 비단 소재와 색상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무대 연출의 동선과 조명에 최적화된 유려한 실루엣을 구현했다. 이는 K-팝이 현대적인 스트리트웨어와 하이 패션을 융합하여 글로벌 아이덴티티를 창출한 것과 대조적으로 송가인은 정체성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전통 복식을 입고 노래함으로써 트로트의 지역성을 고유한 정체성으로 격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를 통해 한국의 세월과 기억이 응축된 감정의 결을 시각적으로도 마주하게 되었고, 이는 곧 K-트롯을 비로소 국경을 초월한 체험형 공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런던 패션 스쿨의 아시아 복식 전문가는 송가인의 한복 착용은 단순한 의상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미학적 서사를 글로벌 청중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기화학적 장치였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은 전통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국적인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원형적 가치를 통해 차별화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기획 관계자의 말처럼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정서를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자 음악, 의상, 조명, 무대 연출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서사적 예술이었다. LA 무대는 K-트롯이라는 전통적 콘텐츠가 현대적인 글로벌 기술과 만나 어떻게 새로운 문화적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문화적 실험실 역할을 수행했다. 무대 기술은 관객에게 한과 정의 정서를 시각적으로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예를 들어 한만 대동강을 부를 때 사용된 조명 연출은 한국의 전통 산수화에서 영감을 받아 여백의 미와 깊은 슬픔을 상징하는 푸른빛 계열의 색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정서적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음향 시스템은 LA의 최첨단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활용하여 송가인의 목소리에 내재된 미세한 떨림과 깊은 호흡을 3차원적으로 구현했다. 이는 청중이 마치 송가인 바로 앞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는 듯한 압도적인 청각적 진정성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트로트의 본질인 청각 집중형 장르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K-팝이 자랑하는 기술적 완성도까지 확보하며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 결국 LA 무대는 전통 예술 콘텐츠가 현대 기술을 통해 어떻게 글로벌 보편성을 획득하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송가인 아사달 콘서트의 궁극적인 충격이자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 사건이 포스트 K-팝 시대의 한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K-팝이 역동적인 음악과 세련된 비주얼로 세계를 사로잡았다면 K-트롯은 감정의 전달력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무기를 들고 글로벌 관객의 마음 깊은 곳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세계성, 감정과 기술이 조화롭게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으로 평가하고 있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를 세계와 연결하는 문화적 다리와 같은 존재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그녀의 목소리 떨림 하나하나가 K-트롯이라는 장르 전체를 세계인의 감정으로 인도하는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콘서트는 K-트롯이 K-드라마와 K-팝의 뒤를 잇는 한류의 세 번째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2026년 2월 LA의 밤을 한국 음악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로 기록했다. 이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송가인의 행보를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닌 글로벌 콘텐츠가 지향해야 할 감정적 보편성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문화적 바로미터로 주목하고 있다.